출발. 자, 이제 또 오늘 여러분들 또 이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보데글림. 정말 또 홈에서는 또 극강이죠. 자, 어제 또 아스날 조심하시라. 아스날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분데스리가 원정에서 조금 고전했던 면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 아스날은 조금 언더와 또 레버쿠젠 프렌 조금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뭔가 조금 맨시티의 패배, 이런 분들, 또 챔피언십의 조금 문제점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스를 남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도전적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간과 이제 또 녹색은 또 연두색은 컨퍼런스, 노란색은 또 유로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이제 또 고배당부터 한번 또 맛있게 한번 또 먹어볼 수 있는 날로 한번 또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일단 서울 SK와 원주 동부의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추천과 절차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자, 이제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SK와 원주 동부의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이제 3승 2패입니다. 3승 2패로 또 이제 SK가 또 근소한 우세를 조금 보여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홈 경기만큼은 역시 또 2전 전승입니다. 혹시 또 SK 홈에서 펼쳐졌던 두 경기는 2전 전승을 기록할 정도로 상대전에 상당히 또 이제 홈 경기만큼은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점인데요. 일단 무엇보다 양 팀들, 특히 또 홈 경기에서는 또 한 번 차례 15점 차, 또 어떻게 보면 또 28점 차, 이렇게 조금 기록을 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SK는 또 원주 동부전에서 홈 경기만큼은 압살을 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원주 동부도 약간 무스타파가 오늘 경기 출전 여부가 조금 반반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출전 여부가 조금 불투명하다는 점인데, SK와 또 이제 약간 원주동부 같은 경우는 실제 맞대결이 조금 득점이 조금 발생을 하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전반적인 올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SK가 또 홈에서의 득점력들이 상당히 또 준수하고, 원주동부도 약간 수비 실점들이 조금 늘어나 있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160.5 기준점이라면은 약간의 오버사이드도 역시 또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기준점이 이렇게 높게 잡혀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저는 좀 애매하다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최근의 득점 루트는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데, 동부가 무엇보다 또 SK 원정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야투 결승이 그렇게는 좀 좋지 못했어요.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조금 기준점 대비해서는 조금 너무 높게 잡힌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 조금 보고 있고, 특히 또 약간 가비지가 좀 많았어요. 서울 SK 홈에서는 가비지상의 경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 경기는 기준점 대비해서는 조금 언더사이드를 방향성을 조금 두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또 동부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SK 원정에서 또 열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최근의 경기로 또 이제 또 뭐 강상재 부상 이슈, 또 무스타파 또 부상 이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하다 보니 최근에 약간 이제 경기력들이 조금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일단 이 경기는 SK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한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이제 SK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동부와의 또 리바운드 매치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상대전에서 되려 또 좋아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또 이제 동부가 리바운드 3위를 달리고 있고 SK가 지금 이제 리바운드 5위를 달리고 있는데, 상대 전적에서의 리바운드 효율성은 오히려 또 SK가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이제 SK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일단 이제 또 기준점 대비해서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말씀을 드렸다시피 홈 경기 두 경기는 한 차례는 또 이제 15점 차, 한 차례는 또 28점 차의 대승이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원주동부 원정에서는 조금 이제 원주동부가 조금 잘 비볐어요. 접전이 조금 많았었는데 SK홈에서는 일방적인 승리 공식들이 조금 발생을 했다는 점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160.5 기준점이라면은 또 언더사이드로도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SK 사이드 또 언더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대한항공과 KB 손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들의 맞대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조금 팽팽한 가운데 좀 있습니다. 역시 또 이제 약간 KB가, 특히 또 비에나가 또 이제 대한항공전에서 상당히 또 이제 활약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자, 그 가운데 또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어요.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큰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대한항공도 지금 이제 현대캐피탈과의 또 이제 승점 66점 동률이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대한항공은 3경기가 남았고요. 현대캐피탈은 이제 2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또 이제 승점 3점을 획득한다면은 조금 더 간극차를 조금 벌릴 수 있다는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이 또 존재한다. 자, 이제 또 어제 한전이 또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서 한전과 이제 KB손보가 이제 승점 55점으로 지금 동률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우리카드가 또 최근에 또 페이스가 좋다 보니까 우카의 또 이제 약간 약진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인권 싸움이 상당히 또 치열하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KB손보 입장에서도 승점 1점 이상이 또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두 팀들이 동기부여를 상당히 또 크게 안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자, 무엇보다 이제 용병 라인업에서는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도 조금 고심이 좀 있어요. 일단 이제 또 대한항공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국내 자원들의 활약은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용병에서 약간 러셀의 활약이 최근에 약간 기복이 조금 심하다는 점,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조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러셀의 부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최근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경기력 기복들이 조금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일단 비에나가 또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을 상당히 또 이제 대한항공전에서 오히려 또 좋아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일정 수준 조금 경기가 길어질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다. 일단 요 경기는 184.5 기준점이라면은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새로 영입됐던 아밋은 아직까지 조금 뭐랄까 조금 아직까지 호흡을 조금 맞추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승패라면 그래도 일단 항공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반승은 역시 또 대한항공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경기고요. 자, 그 가운데 또 경기는 조금 길어질 여지도 좀 있다. 자, 그건 또 이제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핸디 사이드로는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들어가시려면은 일정 수준의 또 경기 방향성을 조금 재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드네요. 근데 조금 뭐랄까 핸디는 좀 반반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죠? 약간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약간 조금 KB의 또 저력도 조금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핸디는 반반, 역시 대한항공 사이드,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대전 정관장과 현대건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여자부 같은 경우도 이제 도로공사가 이제 승점 66점으로 이제 2경기가 남았습니다. 2경기 남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도로공사가 우승에 가깝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또 오늘 현대건설이 승점 3점을 획득을 못한다. 이거를 좀 봤을 때는 일단 자연스럽게 이제 도로공사가 조금 이제 우승이 조금 유력해지는 가운데 있다. 2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오늘 무엇보다 현거는 승점 3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역전 우승의 빌미를 조금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정관장은 뭐 탈락이 확정이 됐죠. 그런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정관장은 최근에 약간 동기부여가 조금 빠져있는 결여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상대 전적 5전 전패요. 5전 전패를 조금 기록하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 최근에 또 이제 정호영의 공백 이런 부분도 상당히 또 크게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뭐 방이여름이나 또 이선우의 활약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조금 리시브 라인업들의 불안 요소들은 상당히 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전에 이제 현건이 어떻게 보면 또 페퍼전에 패배를 당했었는데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페퍼전에서 조금 고전합니다. 일단 역시 또 상당히 또 내용적으로 페퍼만 만나면 유달리 울신 조금 고전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었다면은 유난히 또 정관장전에서 현대건설이 조금 앞섰던 내용들은 블로킹에서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또 일단 무엇보다 현대건설의 이제 리시브 라인, 수비 라인업보다 대전 정관장의 수비 라인업과 리시브 라인업이 현격하게 떨어진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일단 일방적으로 모든 지표에서 현걸이 또 이제 대전 정관장을 조금 압살을 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관장도 또 홈 경기, 뭐 일단 대전에서의 또 경기력들은 또 나름 또 이제 준수한 경기들을 조금 펼쳤던 시기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또 이제 이야기가 달라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정관장 입장에서 오늘이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 홈경기 일정입니다. 마지막 홈경기 일정이고 다음 경기가 이제 또 페퍼 원정을 조금 떠나는 일정인데 물론 정관장의 또 마지막 홈경기 일정의 동기부여는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프랜 사이드로 배당이 조금 빠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동기부여를 조금 보여주기에는 최근의 경기력들은 좋지 못했단 말이죠. 기업은행전에서 3등의 패배, 뭐 최근에 수입 패배들이 상당히 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일방적인 그림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승점 3점. 오늘 만약에 승점 3점을 못 거둔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도로공사가 조금 우승이 조금 유력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현건의 이제 마지막 동아줄, 일단 또 정관장전의 강세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 일방적인 그림의 승리를 조금 예상하고 하고 있다. 자, 그건데 또 182.5 기준점이라면은 충분히 또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충분히 또 이제 조금 저는 일방적인 그림을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분위기를 조금 잡아가신다면은 충분히 또 일단 방해성이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시기. 자, 다음 게임입니다. 여자부 농구들이 조금 이제 좀 뒤늦게 이제 배당이 조금 뜨긴 떴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역시 어제 이제 중국 경기를 살짝 봤어요. 왜냐면 또 장찌를 제가 또 기대를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봤는데 장찌를 또 적극적으로 안 쓰더라고. 한슈나 이런 자원들을 조금 쓰고 있던데 요 경기만큼은 한번 또 이제 약간 중국 프렌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약간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벨기에가 어제 상당히 또 경기를 잘 치렀는데요. 중국 오늘 약간 장찌만 조금 저력 있게 조금 끌고 나오더라도 일단 역시 조금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왜 적극적으로 좀 안 쓰는지 좀 모르겠더라고. 어제 경기를 아무튼 그랬습니다. 용임에 살짝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역배 가능성 조금 보고 있다. 오버도 조금 좋아 보인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템파인 로버스와 방콕 유나이티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템파인 로버스도 역시 또 홈 경기는 또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면 또 이제 홈 경기는 또 이제 약간 인조잔디 코트입니다. 어제 또 이제 보드이글님이 또 포르트를 잡았죠. 그럴 정도로 이제 홈 경기 인조잔디의 강점을 조금 보여주는 팀들은 뭐 약간 그런 부분에서의 또 이점들을 조금 보여주는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이고 방콕 유나이티드도 일단 또 템파인 로버스 원정에서 또 한 차례 패배를 당했었어요. 그랬던 내용들 작년이었죠. 작년 또 지난 시즌 또 이제 약간 아챔2에서 맞대결에서 또 패배를 당했던 만큼 지금 현재 이제 방콕 유나이티드 지브코비치 부상, 또 마이아 징계, 이런 부분을 조금 안고 이제 약간 원정길에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 이제 방콕 유나이티드, 일단 직전 경기에 또 2대1 승리, 2대1 승리를 또 홈에서 조금 거두긴 했지만은, 역시 또 이제 약간 템파인 로버스의 또 원정 일정이라면은 전 약간 이 경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또 이제 또 무엇보다 최근에 일단 몰타 국대죠. 일단 부하자까지 또 영입을 했고, 히가시카카와 이런 자원들도 또 영입을 하면서 일단 템파인 로버스가 체급을 또 끌어올렸던 부분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는 점이고요. 역시 또 홈 경기 내에서는 상당히 또 이제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가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약간 비셀곱의 경기랑 조금 비슷한 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셀곱의 경기 같이 약간 이제 홈발의 이슈를 조금 안고 갈 수 있는 내용도 좀 될 것 같고 일단 이 경기는 일단 역시 약간의 역배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역배당 프레 한번 또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방콕 유나이티드도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원정일전은 되게 또 실리적인 운영을 조금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한다면은 어느 반은 요 경기는 대상 경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반은 한 차례 조금 패스를 하시고 방콕은 또 비교도 되죠. 비교도 되는 내용이라서 일단 조르다 경기랑 조금 비슷하겠구나. 조르다가 어제 또 약간 계속해서 수비 밸런스를 조금 유지를 했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어제 약간 패배를 당했지만 그래도 조금 산프료가 이기고 또 졌던 그림이 좀 있었죠. 그렇듯이 약간 조금 비슷한 퀄이 좀 될 수도 있겠다. 일단 요 경기는 프렌이나 일단 역배 가능성을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템파인 로버스도 홈 경기가 역시 인조잔디 구장이라는 점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주간 경기 분석은 이렇게 마무리를 조금 짓고요. 이제 곧바로 또 컨퍼런스와 유로파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포트넘과 샤크타르 도네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엇보다 이제 양 팀들 매치업은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또 펼쳐진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두 팀 다 역시 또 공격적인 상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역시 또 실점이 조금 늘어나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 경기는 이제 승패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역시 패스가 조금 답일 것 같아요. 약간 뭐 첫맛 대결 자체가 또 처음으로 형성이 되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두 팀 다 역시 공격적인 형태로 계속 경기를 조금 끌고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요 약간 승패보다는 2.5 기준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를 하신다면은 여기는 충분히 또 이제 약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맞대결이 처음인 팀들은 약간 좀 봐야 되고 양 팀 또 리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요. 용인 약간 승패 배제 2.5바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알크마르와 일단 스파르타 프라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프라하 입장에서도 솔직히 뭐 알크도 조금 그렇지만은 컨퍼런스에서 놀고 있다는 자체가 조금 짜증나죠. 어떤 늘 이제 약간 챔스권이나 역시 또 유로파권에서 놀다가 컨퍼런스에서 뛰고 있다는 자체가 조금 짜증은 날 수 있다. 자, 알크도 지금 이제 홈에서 역시 또 4승 1무입니다. 일단 컨퍼런스 일정에서는 상당히 또 홈 기준의 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스파르타 프라도 최근 이제 원정 경기에서 5경기 동안 역시 또 지금 현재 일단 실점률이 상당히 또 낮은 내용들로 수비 밸런스가 일단 역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역시 저는 약간 두 팀들의 팽팽한 접전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알크마르의 또 공격적인 성향, 또 스파르타 프라도 또 원정에서 최근에 약간 수비 밸런스가 상당히 또 이제 밸런스를 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요 경기는 승패는 약간 어느 반은 약간 조금 고민이 돼요. 어느 반은 반반 정도로 조금 평가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약간 체급상으로는 역시 또 알크마르보다 일단 스파르타 프라의 또 체급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다. 뭐 하나슬린도 또 영입이 되면서 역시 또 공수 밸런스의 또 균형도 좀 잘 잡아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슬라비아 프라하고 이제 조금 간극차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리그보다는 오히려 또 약간 컵 대회 우승을 조금 더 신경을 쓸 가능성도 조금 보입니다. 지금 현재 체코 리그 지금 1위가 올 시는 역시 또 슬라비아 프라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어요. 승점이 10점 차로 벌어졌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약간 이제 또 리그보다는 약간 또 일단 컨퍼런스 리그에서 조금 더 우승을 조금 염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프랜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크마르 약간 저는 약간 조금 홈 경기는 무시할 수 없지만은 슬라비아 프라와의 또 매치에서는 조금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또 보이네요. 자, 요 경기 일단 역시 또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프렌 언어바는 패스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순스포르와 라요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KK님, 네, 잠깐 좀 이따가 제가 또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삼순스포르 역시 또 튀르키예 팀이죠. 근데 삼순스포르가 생각보다 지금 현재로 지난 경기 때 이제 역시 부상 이슈가 되게 많았던 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순이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약간 이번 경기를 또 잘 치러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죠. 스캔디아 상대로 또 4대0의 승리를 거두면서 또 반등세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여전히 부상자가 많아요. 근데 페네르바체 원정에서 최근에 또 3대2로 비비면서 역시 또 공격적인 상황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역시 수비는 조금 불안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먹혔던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자, 근데 이제 라요 바이카노도 지금 이제 원정 경기가 조금 안 풀리고 있습니다. 리그 기준으로도 원정 경기는 조금 불안하고요. 또 이제 약간 이 유럽 대항전 원정 일정에서도 최근에 역시 약간 조금 페이스가 조금 떨어진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특히 또 공격이 안 되고 있어요. 공격이 조금 부진한 데다가 실제 또 이제 튀르키예 원정 일정에서는 고질적인 또 약점들을 조금 안고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전 요 경기도 어떻게 보면 또 삼순이 충분히 또 이제 1차전 홈 경기라면은 한번 또 이제 비벼볼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역시 대회 내에서 역시 또 홈에서만큼은 또 이제 약간 삼순스포르 스캔디아전도 그렇고 상당히 또 좋았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이온은 약간 리그 원정부터 유럽 대항전 원정도 조금 부진하다. 이 부분은 충분히 또 이제 삼순스포르 역배나 프랜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고려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 경기는 이제 2.5 기준점에서는 약간 언더도 조금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더 사이드도 조금은 보이는 경기다. 아무래도 라요가 원정 득점률이 상당히 또 미진하다는 점들,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하셔서 요 왼쪽 라인업을 조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신다면은 요 경기도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리에카와 스트라스부르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에카도 크로아티아 팀이죠. 상당히 또 만만치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요. 일단 오모니아 상대로 또 역시 좋은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이제 또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면서 경기를 조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스트라스부르크도 최근에 어떻게 보면 또 경기력 자체가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또 이제 무엇보다 파니첼리, 또 모레이라 이런 자원들의 이제 공격진들이 일단 전개가 지금 활발하게 살아나가고 있으면서 최근의 경기력들을 상당히 또 잘 끌고 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메가가 지금 이제 근육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는데요. 일단 그렇더라도 나머지 자원들의 활약들이 일단 다양한 루트에서 공격진들이 조금 펼쳐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스트라스부르크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조금 나쁘지 않은 내용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지금 압도적이죠. 지금 이제 컨퍼런스 리그 5번의 경기에서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상대 또 이제 밸런스 6번의 경기에서 5승 1무를 기록할 정도로 최근에 또 상대 또 스트라스부르크가 일단 컨퍼런스에 압도적인 체급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리에카의 저항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요 경기는 스트라스부르크의 최근 컨퍼런스 리그에서의 반등세 이런 부분을 조금 유념하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특히 또 리에카 입장에서는 이 약간 그 컨퍼런스 유럽 대항전 16강 자체가 처음이거든요.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여기까지가 조금 한계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조금 드는 내용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체급이 조금 스트라스부르크가 좀 더 좋아 보인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오버가 좀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조금 어느 반은 그래도 반반 정도로 굳이 조금 손을 안 대셨으면 좋겠어. 일단 스트라스부르크는 좋은 접근 포인트가 조금 될 수 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유로파 경기입니다. 파나티나이코스와 베티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신 분들 추천 눌러주시고요.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는 또 깔끔하죠. 자, 일단 무엇보다 베티스도 지금 이제 유럽 대항전에 조금 진심이죠. 파나티나이코스도 상대 또 진심 모드로 조금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베니테즈 감독 체제에서 파나티나이코스도 또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으로 일단 리그 내에서도 또 4위 자리를 달리고 있고 나름의 성과들을 조금 내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를 할 수가 없다. 근데 부상자가 많아요. 데세레스 부상, 빌렐라 부상, 일단 바카세타스 지금 징계로 빠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진의 징계, 수비진의 징계 이런 분들 조금 고려했을 때는 7멤버 8명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베티스를 맞아야 된다는 점들은 과연 지금 현재로 조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또 무엇보다 이스코 부상, 로셀소, 암나바트 부상이지만은 그래도 쿠초 또 복귀를 했고요. 또 이제 약간 안토니까지 지금 버티고 있다면은 용인 일단 라인업에서 베티스의 우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은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양팀 맞대결은 또 처음이에요. 첫 맞대결을 펼치는 내용인데 무엇보다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는 유로파 최근 본선 원정에서 상당히 또 강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리그 내 원정 일정에서는 무망케고 있죠. 무티스가 되고 있는데 유럽 대항전 원정 일정에서는 상당히 또 강변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베티스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고려해 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행디는 여러분들이 잘 골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일단 6경기는 2.5 기준점이지만은 그래도 오버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누려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버도 긍정적, 여기는 약간 베티스 사이드로도 긍정적인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슈투트가르트와 포르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이제 홈 경기만큼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죠. 근데 일단 홈에서 지난번에 셀틱전의 패배는 조금 에바긴 했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1차전 대승이 좀 있긴 했지만은 2차전을 또 이제 약간 로테이션을 조금 가용하긴 했지만은 셀틱한테 패배를 당했다는 점들이 조금 맹점이었다.
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전승입니다. 홈 경기만큼은 전승을 좀 달리고 있고요. 일단 또 유로파 이제 또 16강 1차전이만큼 오늘 경기는 또 장난을 안 치겠죠. 일단 그럴 정도로 홈 경기, 일단 셀틱전 제외하고는 홈 경기는 전승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경기 운다프와 데미로비치 전부 다 또 감이 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또 경기력을 끌고 갈 수 있고요. 엘칸루스까지 오늘 경기 복귀를 신고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라인업은 더 풍성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또 슈투트가르트의 홈발의 기대치를 잘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포르투도 이제 또 니스에서 뛰었던 모피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모피가 이제 부상당하고 나서 조금 폼이 떨어졌죠. 그런데다가 실제 또 사무가 지금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고, 일단 또 어떻게 보면 또 슈투트가르트 원정이 이번 경기가 또 이제 처음이에요. 첫 원정 일정을 떠난다는 점에서 상당히 또 낯선 원정 환경에 조금 놓여져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과히 좋은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홈발의 슈투트가르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슈투트가르트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겠고요. 일단 요 경기 역시도 조금 오버 사이드도 조금 좋아 보입니다. 워낙 또 공격적이죠. 공격적인 스타일. 포르투는 약간 수비가 조금 좋은 편이긴 한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버가 조금 좋아 보인다. 슈트트 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설정. 일단 요 경기는 2.5바 추천 포인트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볼로냐와 로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이제 무엇보다 양 팀들 또 같은 이제 조금 리그에서의 또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익숙한 팀들과의 매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상황이 조금 안 좋은 편인데 특히 또 최근에 또 볼로냐 원정에서 재미를 봤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애들 조금 고려한다면은 1차전만큼은 일단 볼로냐가 충분히 또 비벼볼 수 있는 경기를 조금 보여주지 않을까. 일단 여전히 또 로마는 디발라 부상, 술레 부상, 퍼거슨, 도브비크 부상, 일단 엘샤라위까지 부상으로 조금 빠져있다 보니까 공격진이 전멸이에요. 말런이 지금 버티고 있긴 한데 말런으로 일단 역시 이 공격진의 공백들을 타개를 할 수 있으면 조금 의구심이 든다. 최근 그냥 볼로냐 원정에서 최근은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이건 약간 이제 또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여지는 경기이긴 하지만은 전 약간 프렌이 상당히 또 이제 먹음직스럽게 잘 잡혀 있다. 그지? 프렌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라인업들이 건재할 때도 볼로냐 원정에서 안 좋았단 말이야. 근데 일단 라인업도 박살이 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볼로냐 프렌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 기준점은 역시 또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조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릴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어제 또 아스날 경기가 있었죠. 아스날 경기 때 제가 또 레버쿠젠, 프렌, 또 언더 이렇게 조금 추천을 드렸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 또 이제 약간 아스날이 분데스리가 원정에서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스턴 빌라 역시 최근에 또 이제 리그왕 원정에서 또 열세를 보여주는 팀입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조금 부상 여파도 조금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일단 그냥 이제 조금 에스턴 빌라는 조금 리그왕 원정에서 고질적인 이제 약간 실점률과 함께 조금 기복을 조금 보였다는 점들 또 릴도 이제 약간 릴 사이드로 접근하자니 최근에 릴도 약간 수비진들의 결정들이 조금 눈에 보여서 저는 약간 조금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승패는 배제하십시오. 승패 배제하시고 2.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패는 한 차례 관망이 조금 필요하다. 다만 이제 여기는 이제 승패보다는 오버로의 방향성은 무엇보다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려면은 여기 충분히 또 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컨퍼런스로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 팰리스와 일단 라르나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라르나카트도 실제 키프로스 팀이죠. 키프로스 팀으로서 일단 역시 또 홈발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또 키프로스 팀들은 약간 인조잔디 구장도 좀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원거리 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홈에서의 기세들은 조금 만들어간 내용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원정 일정에서 되려 그런 부분들이 독이 되고 있어요. 일단 또 상대 또 먼거리 원정 일정을 또 떠나야 되고 여기 또 약간 또 인조잔디가 아닌 구장에서는 상대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펠도 약간 이제 또 리그 일정을 조금 신경 쓰는 행보들을 보여줬을 때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컨퍼런스 일정 또 16강까지 또 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리그 순위도 13위까지 조금 끌어올려 놨어요. 상위권을 노리기에도 조금 애매한 입장이고 그렇다고 강등권과의 격차는 조금 벌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홈 경기에는 조금 힘을 좀 실어줄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르나 이제 약간 개쌍 요 정도 다이치와 또 일단 워튼 요 정도만 조금 가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또 이제 라르나카를 조금 홈에서 잡아내려지는 충분히 또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또 양 팀들 이제 약간 포트제 맞대결 예선에서는 크펠이 홈에서 약간 방심을 했었습니다. 1.5군 이하 라인업을 꺼냈다가 그때 당시 라르나카한테 1등의 패배를 당했어요. 패배를 당했던 적이 있는데 두 번의 실수는 없을 것이다. 일단 요 경기는 크펠 사이드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10월 달에 한번 우습게 봤었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통수를 시게 맞았어요. 일단 두 번의 실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경기는 일단 그때가 오히려 조금 독이 돼서 일단 그때 아무튼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약간 트리거가 될 수 있겠다. 일단 요 경기는 카펠 사이드 한번더 핸디값까지 잘 공략을 해서 조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어느 반은 굳이 건드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반은 살짝 조금 패스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또 무방한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피오렌티나와 라쿠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피오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또 늘 말씀을 드리죠. 늘 말씀을 드리는 팀인데 컨퍼런스 리그의 진심이에요. 왜냐면 또 이제 컨퍼런스 리그가 지금 이제 4회차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준우승만 2번을 했어. 준우승만 2번을 하고 한 차례 이제 약간 조금 16강에서인가 아무튼 토너먼트 과정에서 조금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약간 컨퍼런스 문 앞까지 왔다가 또 이제 약간 무너졌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피오 입장에서는 일단 역시 상당히 또 이제 열망을 조금 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또 리그 성적도 조금 개선이 되긴 했죠. 약간 17위까지 조금 끌어올리면서 약간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만큼 역시 또 이제 약간 컨퍼런스에도 조금 욕심을 낼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그 가운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오늘 이 경기 라쿠프를 또 만나게 됩니다. 라쿠프는 이제 폴란드 팀이죠. 폴란드 팀인데 뭐 기본적으로 약간 수비 라인이 강점인 팀이긴 합니다. 역시 또 수비는 조금 준수한 팀인데요. 최근 어떻게 보면 또 공격진에서는 일단 브루네스나 이런 자원들이 약간 조금 득점력들이 조금 미비합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부상 이슈도 조금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히 이번 이제 세리아 원정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일단 최근에 피오렌티나가 피콜리 폼이 조금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다가 뭐 솔로몬이나 여러 가지 조금 파비안 이런 자원들 조금 영입을 했기 때문에 가용 자원들이 조금 늘어났어요. 1월달에 조금 투자를 하면서 그래도 훨씬 약간 이제 잔류권을 조금 유지하려고 액션을 조금 취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이제 피오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쿠프도 수비는 좀 좋아요. 그런 내용이라서 일단 핸디 값은 조금 조심스럽고요. 약간 또 2.5 기준점에서는 어느보다 약간 패스입니다. 패스를 조금 하시길 바라겠고 다만 일반승 정도는 요경이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핸디를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도 일반승의 가능성은 상당히 또 높을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첼레와 아테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첼레와 아테네 양 팀들은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첼레도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드리타 상대로 또 어떻게 보면 코소보 팀이었죠. 드리타 상대로 3대2 또 원정에서도 3대2 또 홈에서 3대2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아테네 같은 경우도 뭐 우니베를 상대로 또 3대2 또 원정에서 또 2대1 이렇게 조금 기록했듯이 두 팀 다 지금 현재 수비가 조금 안 좋아요. 두 팀 다 이제 첼레도 그렇고 아테네도 그렇고 수비 밸런스가 조금 균열이 조금 나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여기는 먼저 2.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작년 10월이었죠. 작년 10월에 이제 또 포트제 맞대결을 펼쳤는데 그때 당시에 첼레가 또 홈에서 이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랬던 만큼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첼레 역배가 나오더라도 조금 이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첼레 일단 요 경기는 오버가 먼저고 첼레 역배, 첼레 프렌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가능성을 조금 볼 수 있다. 첼레는 또 슬로베니아 역시 또 리그에서는 또 탑티어입니다. 탑티어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뭐 아테네도 뭐 그리스 내에서 또 강호긴 하지만은 최근에 약간 경기력들이 일단 요비치나 이런 자원들의 득점력은 준수한데
원정 경기에서 최근에 약간 이제 조금 실점률이 조금 열려져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요경기 약간 첼레가 충분히 또 비벼볼 수 있는 경기는 되겠다. 첼레 역배, 첼레 프렌, 또 이제 2.5 기준점, 오버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시그마와 마인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그마 역시 또 체코팀이죠. 뭐 작년보다 올 시즌 조금 폼이 조금 좋지 못합니다. 일단 마인츠도 지금 현재 약간 뭐 한세우셴 또 이제 약간 벨, 뭐 카치, 뭐 젠트너 골키퍼까지 지금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역시 또 수비진들의 결장들을 조금 안고 이제 마인츠가 일단 체코 원정을 조금 떠난다는 점들은 과연 오늘 약간 조금 부담이 되는 일정이 조금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용기는 약간 이제 전력 우세는 또 마인츠긴 해요. 마인츠긴 하지만은 마인츠는 부상 여파로 지금 현재 조금 고전하고 있는 상황들이 조금 놓여져 있다는 점들. 최근에 또 이제 뭐 원정 12경기 동안 1승 4무 7패입니다. 그런 의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공식전의 기록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요건 약간 승패보다는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그마도 역시 또 실점은 조금 많죠. 일단 승패는 약간 배제하시고 오버로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면 좋겠네요. 자, 페렌츠바로시와 브라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페렌츠바로시는 작년 대비해서 이제 공격진이 조금 약해졌어요.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상당히 또 이제 약간 홈에서의 경기력들 잘 보여주고 또 헝가리 또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일단 주포 바르가가 팀을 떠났죠. 일단 코바체비치를 영입했는데 코바체비치가 강원에서 뛰었던 애요. 강원 FC에서 뛰었지만은 뭐 딱히 인상적인 활약들도 못 보여줬는데 일단 헝가리 리그 페렌츠바로시로 떠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로파 홈 경기 압도적이에요.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7승 2무 9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점들은 절대 또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 이제 약간 브라가도 지금 현재 만만치가 않습니다. 브라도도 이제 파우 로페즈 또 바르셀로나에서 파우 로페즈를 또 영입을 했고 자, 그 가운데 또 오르타까지 지금 영입을 하다 보니까 오르타까지 지금 건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 무엇보다 이제 공격진들 라인업들이 상당히 또 임팩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또 유로파 본선 원정에서 최근 또 역시 또 무패행진을 달릴 정도로 상당히 또 원정 일정에서도 압도적인 체급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건 충분히 또 이제 약간 브라가의 또 일단 이제 배당 대비해서는 한번 또 메리트를 조금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양 팀들 같은 경우도 조금 어떻게 보면 또 맞대결이 또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한 차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페렌츠바로시는 조금 약해진 게 사실이에요. 일단 작년보다는 조금 공격진들의 활로가 조금 줄어들어 있고 브라더가는 일단 이번 유로파에서 상당히 또 이제 족적을 좀 남길 가능성이 조금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4강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럴 정도로 브라가의 저력이 조금 느껴지는 경기를 조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저는 이 경기 브라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다만 또 이제 이 경기는 어느 반은 조금 패스입니다. 또 워낙 또 페렌츠바로시의 또 퍼포먼스가 또 어떤 식으로 조금 진행이 될지 좀 봐야 돼서 일단 어느 반은 조금 패스를 하시고 승패를 하면서 브라가 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행크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프라이부르크가 역배당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또 리그 상승 관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분데스리가가 벨기에 리그에 또 딸리지 않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프라이부르크가 역배를 받았다면은 이건 조금 문제점이 있겠죠. 무엇보다 이제 프라이부르크는 원정 일정에서는 또 리그도 그렇고 유로파 일정에서도 상당히 또 고전을 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벨기에 원정 자체가 처음이에요. 첫 원정 일정을 좀 떠나다 보니까 양 팀들 맞대결 자체가 또 처음이야.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 프라이는 홈에서는 강합니다. 홈에서는 강한데 원정 경기만 가면은 조금 이상해진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승패는 조금 배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패는 한자리 조금 지켜보시고 일단 행크 입장에서도 홈 경기만큼은 또 공세적인 운영이 조금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언더가 빠지고 있지만은 차라리 조금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홈에서는 강해. 홈에서는 이게 상당히 또 이제 약간 역시 또 프라이부르크구나 이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만 가보면은 조금 얘 누구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약간 프라이부르크다. 일단 유로파
리그 일정에서도 원정 경기는 늘 취약했다. 역시 또 오바만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신다면은 여기는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 이제 셀타비고와 리옹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셀타비고도 역시 또 진심 모드입니다. 상대 또 이제 홈에서의 또 경기력들 조금 준수하게 끌어가고 있고, 특히 또 무엇보다 감독이 또 이제 그냥 대놓고 이제 유로파에 지금 약간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조금 하고 있죠. 계속해서. 그런 의도를 조금 보여주고 있을 만큼, 역시 또 일단 리그 내에서 또 일단 유로파 일정에서 상당히 또 이제 강한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 팀들이 한번 붙었을 것 같은데요. 양 팀 맞대결 자체가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일단 진행이 된 내용이고, 자, 지금 현재 무엇보다 또 이제 로만 빼고는 이제 셀타비고는 풀멤버입니다. 풀멤버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리옹은 지금 현재 약간 하락세죠. 포파나 부상에 누아마 부상, 슐츠, 모레이라, 일단 수비진들 클라이베르트, 또 일단 메일랜드 이런 자들이 전부 다 빠지면서 지금 약간 부상 여파가 조금 가볍지 않은 상태에서 역시 또 이제 약간 조금 라리가 원정에 조금 올랐다면은 요건 약간 셀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라인업 자체에서 조금 워낙 결정자가 좀 많아요. 그런 애들 조금 좋아 보이지 않고 셀타는 정말 유로파에 조금 목숨을 조금 걸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조금 이번 대회에 상당히 또 이제 약간 뜨거운 가운데 있다는 점. 일단 여기는 셀타 사이드 핸디값 여러분들이 선택을 조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굳이 이 경기를 어느 발을 건드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느 발은 조금 패스를 하시고 셀타 사이드로만 공략 포인트를 고려하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와 미트윌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포트제 예선에서 맞대결을 펼쳤어요. 10월달 맞대결이었는데 그때 당시 미트윌란이 한참 뜨거운 감자였죠. 일단 3대2로 또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에서 또 승리를 거두면서 역시 또 경기력을 잘 끌고 왔다는 내용들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트윌란이 최근에 약간 이제 조금 공격진의 부상자들이 조금 생겼어요. 프랑쿨리누가 지금 이제 부상으로 조금 빠지고 우아가 지금 명단에서 조금 제외가 되다 보니까 역시 약간 오늘 경기 조규성이 또 부활을 조금 해줘야 되는 입장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도 지금 부상 여파가 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일단 이구르가 최근에 조금 폼이 좋긴 좋은데 일단 우드 부상, 아워니 부상, 리카까지 지금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다 보니까 공격진들이 둘 다 지금 전멸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일단 요 경기는 과연 또 이제 약간 접전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로 두 팀 다 수비진들의 부상까지 겹쳤어.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일단 요 경기는 난타전의 가능성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보입니다. 공격진들도 부상인데 수비진들 누수도 둘 다 또 심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좀 약간 조금 고민이 되는데 승패라면 그래도 미트윌란 프렌 한번 또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긴 합니다. 2프렌이나 한번 1프렌까지 한번 또 욕심을 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먼저 생각은 그래도 오버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 오버를 먼저 생각하시고 후자로 2프렌 또 이제 3자로 역시 또 1프렌 정도 한번 또 방향성을 조금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경기는 될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결정자들이 너무 많아요. 또 수비진들의 결정 누수가 상당히 또 심각하다는 점에서 한번 난타전과 함께 그래도 접전의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하시냐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은 또 유로파 컨퍼런스 지난주도 좋았고 상당히 또 좋았던 만큼 아무튼 오늘 더 화끈한 적중 시원한 적중 한번 또 말씀을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더 좋은 적중 기대를 해주시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깔끔하게 먹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시죠. 가자!